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층간소음과 바닥 충격음은 다르다라는 주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진행할 소음 박사 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층간소음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미 지어진 건물에서 입주자들이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실생활자들이 발생하는 어떤 소음을 층간소음이다 그러는 것이고, 이 뭐 소리와는 다르게 이 발생되는 어떤 소음이라는 부분 자체는 이미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짜증나는 어떤 소리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에 해당되는 이 바닥 충격음이다라는 부분 자체는 실생활 소음과는 다르게 건물 실생활자들이 건물에 입주하기 전에 그 건물 자체의 평가를 하게 되는, 잘지어 소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차단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어떤 2019년도에 그 5월 달에 그 감사원에서 결과 발표가 있기 전에는 대부분 실생활자들이 건물은 제대로 지어졌는데 바닥 충격음이다라는 부분 자체는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반면에 입주되는 실생활자들의 어떤 문제다, 소비자의 문제다라는 부분들로 많이 귀추가 모아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꼭 소비자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을 때도 허술하게 지었다라는 어떤 부분 자체가 또 있다라는 부분들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요, 이런 어떤 어느 한쪽이 꼭 이 잘못이 있다라는 부분들로 어떤 모든 것을 기출을 맞춰가는 것보다는, 이 층간소음이라는 부분은 층간소음 나름대로의 어떤 지켜야 될 규제 기준이 있는 것이고, 바닥 충격음은 나름대로 지켜야 될 규제 기준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자체는 상호 연관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은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살펴볼 부분 자체는 층간소음에서 발생되는 어떤 사건 사고를 한번 살펴보고, 민원의 경향과 사건 사고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바닥 충격음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 감사원 결과 사고를 한번 살펴보고, 민원의 경향과 사건 사고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바닥 충격음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 감사원 결과가 발표된 부분을 어떠한 방향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웃사회 센터에서 이제 발표된 민원 현황입니다. 이웃사회 센터가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민원들을 받아가면서 이 집계를 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물론 각 지자체에서 이제 서울시든 광명시든 이런 어떤 곳에서도 민원 통계를 각 지자체마다의 민원 통계를 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이웃사회 센터라는 부분 자체는 전국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민원의 추이 자체를 보시면은 이웃사회 센터가 이제 처음 발족이 돼서 시작을 할 때는 이제 18,000건 조금 넘게 진행을 했다가 조금 2만 건을 넘었다가 이제 2만 건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17년, 18년도를 거치면서 2만 8천 건으로 올라가고, 19년도에는 2만 6천 건으로 2만 6천 230건 정도로서 이제 민원 자체를 이제 받고 있는 모여진 어떤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후부터는 거의 2만 2천 건 이상은 꼭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하게 한번 봐야 될 것은, 이 민원 자체도 발생되는 민원의 어떤 접수 현황도 증가를 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심하게 한번 더 봐야 될 부분 자체는 이 민원 자체가 점점 악성에 모여져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 통상적으로 악성이라는 것은 층간소음 피해가 1년 이상이 흘러갔을 때의 시점을 우리가 악성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사건과 그 다음에 폭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층간소음에 1년 이상 피해를 겪고 갈등이 겪은 세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 이제 악성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민원도 증가하지만 이 증가하는 민원 자체의 악성 민원 자체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민원 상담의 체계로는
이 지금 현재 악성 민원을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성 민원 자체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웃사회 센터든 또 각 지자체에서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아마 이 층간소음에 대한 어떤 살인 사건이든 폭행이든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 자체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줄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 살인 사건의 추이입니다. 이 저희 연구소에서 2013년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살인 사건과 여러 가지 폭행 사건들을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건들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 계속 그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5건을 통계를 처음 냈을 때 5건을 진행을 해서 14년도, 15년도, 16년도 들어오면서 17년도까지는 굉장히 조금 잦아지는 물론 이제 뭐 살인 사건은 발생이 되지만 13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드는 양상을 띠다가 18년도에 들어오면서 5건, 19년도에 들어오면서 7건 이상이 발생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었던 이런 어떤 민원 자체의 이 증가되는 민원 자체가 22,000건 이상씩 28,000건, 26,000건 이렇게 증가되는 민원 추세가 단순한 민원, 내가 이렇게 위층과 아래층을 상담사가 와서 조정을 해주고 상담만 들어주면 된다라는 어떤 이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왔다가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감당 못할 정도로 증가를 하고 살인 사건과 폭행 사건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게 되는 부분 자체는 어떤 부분들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민원 중에서도 어떤 민원들이 주축을 이루기 시작을 했냐면 악성 민원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성 민원들이 이웃사회센터든 지자체의 민원 상담을 한번 받아봤을 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어떤 부분들로 이제 본인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본인 이 만족도가 떨어지고 층간소음 피해는 증가하고 계속 어떤 쉽지 않은 어떤 상황으로 극한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살인 사건과 폭행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18년도와 19년도에서는 확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어떤 이 층간소음 민원 상담을 하기 위한 이 민원 상담에 대한 어떤 체계 자체를 지금 변화시킬 때가 왔다. 기존의 어떤 틀로 가기에는 굉장히 한계점에 벌써 왔고 이미 여기서 늦춘다면 더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이고 저희 주거문화개선 연구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벌써 금년도부터 해서 2년 가까이의 어떤 이 체계를 다시 새로운 체계를 마련을 해서 이 부분 자체를 현재 적용을 하고 있고 만족도 자체는 굉장히 민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 사고의 추세 자체도 여러분들 보시면 살인 사건과 더불어서 18년도와 19년도에 들어오면서 굉장한 어떤 큰 폭으로 증가를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3년도의 어떤 13건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역시 악성 민원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새로운 어떤 U 시스템을 만들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U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층간소음 자체를 제대로 알고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면은 언제든지 저희 주거문화개선 연구소에 들어오셔서 이 부분 자체를 공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좀 보시면서 모방을 하셔도 충분하니까 이 부분 자체를 좀 배워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 감사원 결과입니다. 이 감사원 결과라는 것은 지난해 5월에 이제 발표된 부분들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 어떤 LH와 그 다음에 SH 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어떤 민간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119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층간소음을 이제 측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은 층간소음 측정이 아니라 바닥 충격음이다라는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맞겠죠. 건물에 대한 어떤 평가다 보니까 바닥 충격음에 대한 어떤 측정을 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어떤 재미난 놀라우면서도 재미난 결과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측정 결과 96%가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보다 실제
층간소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인데, 이게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쉽게 말하면 10집 중에 9.6집이 거의 뭐 대부분의 집들이 사전에, 우리가 이 사전에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건물을, 아파트를 전체를 짓는다면은 전체를 짓기 전에 우리는 바닥 충격음의 성능을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라고 미리 사전에, 건물 짓기 전에 사전 성능을 받게 됩니다. 사전 성능을 인정을 받게 되고 이대로 짓겠습니다 하면은, 이대로 지었을 때는 이 성능이 나온다. 자, 예를 들면 중량 충격음을 2급으로 맞춰서 저희들은 짓겠습니다. 사전 등급을 받았다면은 나중에 짓고 난 다음에도 2급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실제 층간소음은 2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떨어진 상급이든 또는 어떤 미달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도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60%가 뭐냐면은 최소 기준. 우리가 중량 충격음이면은 중량 충격음의 최소 기준인 50데시벨을 미달을 했다라는, 쉽게 말하면 층간소음에서 불량 아파트다라는 겁니다. 10집 중에서 6집이 뭐냐면 불량 아파트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만 보더라도 소비자의 문제로 모든 것을 기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처음부터 제대로 지었어야 된다. 물론 건물을 처음부터 제대로 짓는다고 해서 실입주가 되었을 때 발생되는 층간소음이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 자체를 기본적으로 먼저 잘 지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번, 3번, 4번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들 자체도 여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그 기준과 절차를 해야 될 LH주택공사라든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성능을 평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부분들로 이제 문제를 이제 감사원에서는 결과를 발표를 했고, 그래서 현재 지금 바뀐 어떤 부분들 자체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쪽을 강화를 시키냐면 감리원의 어떤 성적서, 감리원의 책임을 굉장히 지금 강화를 시켜놨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자체는 향후에도 이 기준, 물론 이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소비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물론 감리원의 책임을 강화시켜서 뭔가를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어서 좀 체계적으로 움직여 간다라는 거 좋지만은, 일단 감리원들이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하냐면은, 첫째는 뭐냐면 이 바닥 충격음, 이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다.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쇄되지 않는 한에는 역시나 바닥 충격음의 어떤 부실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층간소음의 어떤 피해, 살인 사건과 사건 사고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한 층간소음의 어떤 피해, 살인 사건과 사건 사고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 살펴본 것은 이 층간소음과 바닥 충격음은 다르다라는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지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역시 층간소음과 바닥 충격음은 다르다라는 어떤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감사원에서 발표한 이 결과 자체를 좀 더 어떠한 부분들로 해석하면 좋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깊이